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나이 56세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까요? 딸이 게임을 잘하도록 손수 가르쳤다는 것이죠. 과연 중고생을 둔 대한민국 엄마 맞나요? 어려운 친척들에게 집당 양 100억씩을 증여했다니 이것이 산 같은 덕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술가의 창작 시선으로 삶의 행복 포인트를 찾아보는 라이프 포인트 손작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부자 1위로 등극해 우리를 놀라게 한 인물의 자기 창작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4시간 경제 전문 뉴스를 전하는 블룸버그 통신은 2021년 7월 기준 대한민국 부자 순위 1위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임을 알렸습니다. 국내 여러 미디어들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앞선 것을 이슈로 삼았더군요. 김범수 의장의 부자 1위 소식은 예견되었었죠. 얼마 전 카카오나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삼성과 SK 다음으로 3, 4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온라인이 주무되고 무형자산이 총자산의 90%가 넘는다는 인터넷 기업들의 무서운 성장세, 이런 현상 때문에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하지 않으시나요? 수천 년 전통을 이어온 예술이죠. 서예가연책에도 호기심 넘치는 뉴스였는데요. 그는 분명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나이 56세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까요? 이런 그의 창작력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검은 먹이 하얀 화선지에 거침없이 파고드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강렬하며 흥미로운 김범수 의장의 자기 창작 세계로 지금 함께 여행을 떠나시죠. 저는 모든 세상사를 창작으로 보는 작가입니다. 왜 창작으로 보느냐고요? 창작은 생각과 실천의 거짓없는 결과니까요. 즐거운 일이며 우리 삶을 바꾸고요. 그런데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자기 창작에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놀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대한민국 부자 서열 1위에게 발견한 창작력이 겨우 노는 것이냐고 할 분 계시죠. 그런데 그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오늘도 그는 어디선가 이 일을 놀기를 일처럼 즐기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놀기는 그에 관한 일련의 기록에서 잘 드러납니다. 일단 그가 재수해서 서울대학을 갔다고 하는데요. 재수해서 서울대학에 붙었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가 기본 역량을 가졌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역량을 지닌 그가 왜 재수하게 되었을까요? 그야 고교 재학 시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는 대학에 가서도 적당히 놀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스톱을 즐겼고 포커나 당구 그리고 바둑에도 빠졌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 놀이들 전후 세대나 386 세대 남성들이 대부분 즐기는 평범한 놀이에 속하죠. 그러니까 김범수 의장에게 이런 놀이는 그가 나아갈 궤도에 영향을 줄 놀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과외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고 4년 만에 학사, 2년 만에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으니까요. 그가 심혈을 기울일 만한 창작 놀이가 시작된 것은 대학원 졸업 후입니다. 전문 연구 요원으로 삼성 데이터 시스템에 입사한 후부터죠. 그때부터 그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개발 실적들을 연이어 쌓습니다. 삼성 SDS에 재직 중 부업으로 시작한 PC방 관리 시스템도 포함되고요. 1998년 그는 삼성 퇴사 후 한 게임을 창업합니다. 창업에서 그는 대학 시절 틈틈이 즐겼던, 그러니까 도둑질 빼고는 다 해보자고 했던 그 보통의 놀이들을 온라인으로 들여와 알토란 같은 기반으로 삼습니다. 한 게임은 1년 6개월 만에 1천만 명의 유저를 모았고 그 성공은 네이버와 합병으로 이어지죠. 더 큰 직책을 맡게 되고 당연히 수익은 따라왔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과 돈에 관해 근본적인 질문이 스스로에게 쏟아졌던 시기이기도 했던가 봅니다. 때마다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참다운 자기 창작을 위해서는 정말 절대적인 것 아닌가요? 그의 창작놀이는 그의 두 아이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향상으로 전개됩니다. 2007년 8월 모든 업무를 내려놓은 후인데요. 40 초반의 김범수 부장은 돌연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로 날아가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자녀들과 놀아주고 학교 데려다주는 일이었어요. 한 번의 방학 기간도 아니고 무려 1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아이들 공부 방해될까봐 TV 시청도 가려하는 것이 학생을 둔 한국인 가정의 정서잖아요. 그런데 그는 외국에까지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놀겠다거나 일도 안 하고 노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던 그가 가족과 헤어져 혼자 귀국한 뒤에는 한동안 음악에 취하고 책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족을 꼬드기죠. 모두 한국에 와서 함께 놀자고 말입니다. 당시 아들은 고1이고 딸은 중3이었으니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죠. 참 놀라운 것은 그를 향한 가족들의 신뢰입니다. 글쎄 그가 바라는 대로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당구 치고 놀았으며 PC방에 가서 새벽까지 게임을 즐겼다죠. 이 시기에 김 의장은 애들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행여 아이들이 공부라도 할까봐 철저히 놀기만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가 범생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야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도 놀 것은 다 놀았다는 것에서 드러났지만 자녀 교육도 좀 특별한 창작놀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진짜 놀랄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김 의장 부인의 마인드죠. 능력 좋은 남편이 잘하던 일을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1년을 논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남편의 제안이 온 가족이 한국에 모여 오로지 놀자는 것이었잖아요. 그 시기에 이런 제안을 온전히 따를 아내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부인은 알수록 태산이에요. 그녀는 나름 게임 고수였는데 식구 중 게임을 가장 못하는 딸이 게임을 잘하도록 손수 가르쳤다는 것이죠. 과연 중고생을 둔 대한민국 엄마 맞나요? 이처럼 부인까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철학을 가졌으니 그야말로 부창부수 아닌가요? 이렇게 가족과 놀기 3년인데요. 대개 이런 기간이 지나면 많은 것이 쌓이죠. 좋아하는 것과 가치를 논하게 되고 또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 창작의 한 능선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김범수 의장에게는 놀지만 놀지 않았던 그 시기가 카카오라는 대작 창작을 위한 잉태기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특별한 창작놀이 기간이 지나고 카카오라는 대작이 창작되니까요. 그리고 이 명작은 아직 끝을 알 수 없는 확장성을 지니고 있고요. 카카오톡 출범 이후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인 얼마나 될까요? 컴퓨터 메신저가 대세이던 인터넷 소통 생태계에서 모바일 메신저라는 신세계를 연 카카오톡의 기여를 부정할 한국인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해외에 살면서 카카오톡 덕분에 통신비를 참 많이 아꼈어요. 지금도 활발한 단체 카톡방은 또 얼마나 효율적인 소통 창구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그에게는 매우 과감하고 급진적인 투자였다고 하죠. 저 같은 사용자에게는 공짜여서 좋은데 그의 입장에서는 매달 10억 원 이상의 서버 사용과 구축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해요. 카카오톡 초기에는 단 한 푼의 수익도 없이 매달 10억 원 이상씩 돈을 썼던 것입니다. 일부 다른 수익 구조가 있었다고 하지만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돈이 된다는 신념이 바로 그의 오늘이 있게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사실에 관해 일부에서는 다 자기를 위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이용자들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지 않느냐고 반문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생리 아닌가요?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별도 수익 구조를 만드는 순서 말입니다. 이건 능력에 따라 누구나 펼칠 수 있고요. 그의 성공은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가 봅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는 김범수 의장의 신념이 정설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메신저 사업이 활기를 띠었으니까요. 한국의 인터넷 기업이 인도네시아와 태국, 일본 등으로 진출했고, 중국을 비롯한 몇 개의 국가에서 유사한 메신저를 론칭했습니다. 좀 뜬금없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김 의장의 고향 전라남도 담양을 떠올리게 되네요. 여러분은 담양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30수년 전 문화답사를 위해 담양을 몇 번 오갔습니다. 그때 느꼈던 정자문화권의 향기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요. 담양은 담백한 선비풍류와 대나무의 고든 전기가 흐르는 곳이죠. 면왕정 송순을 비롯해 고경명, 기대승, 임재, 송강 정철 선생의 자취가 서린 곳입니다. 가사문학의 꽃 면왕정가와 성산별곡, 삼이인곡 등이 창작된 고장이고요.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정원 소세원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 담양의 여유와 문화가 김범수 의장에게 알게 모르게 놀이문화 창작 기반으로 스며지 싶은 것이지요. 황금 같은 한때를 오직 놀이로 흘린 김 의장과 그 아이들에게 그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암중모색 놀이였을까요? 그의 가족을 위한 것으로 치면 때를 기다리며 락시를 즐긴 강태공의 놀이보다 더 효율적인 게 분명하죠. 저는 놀이 끝에 맺은 그의 작품에 감탄하면서 제가 산의 생산을 기려 창작한 작품 산산을 떠올렸네요. 그가 실행한 기부행위가 딱 산의 베품과 같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은 2021년 2월 8일 그가 가진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죠. 그의 재산 규모야 널리 알려진 바이니 그가 기부할 금액은 최소 5조 원 이상입니다. 이 금액은 한국의 기부자 중 역대 최다라 할 수 있고요. 저는 산산 작품의 산의 생산, 즉 산은 백의 능선과 천의 계곡, 만의 들판을 펼친다. 산으로 인해 숲이 생기고 계곡이 빚어지며 강을 이룬다. 그러므로 산은 생명의 산이다는 내용을 써넣었습니다. 김 의장께서 이룬 공로와 펼친 덕이 산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가 가족에게 큰 돈을 증여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려운 친척들에게 집당 양 100억씩을 증여했다니 이것이 산 같은 덕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 돈 쓰기 또한 과연 그다운 창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인심은 참으로 얄궂은 바가 있어요. 일부에서 그의 기부를 향해 편협적인 억측을 쏟아내더군요. 그의 기부에 관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데요. 탈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또 기업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재산을 기부한 세계 부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도 그렇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 결론이든지 판단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아무튼 그가 돈을 창작한 과정은 저와 같은 예술가까지도 대강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미디어 보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위해 나무위키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 미디어의 보도를 참고했는데요. 작은 노력으로 자기 창작 대가의 풍모를 배우고 느낄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놀이 주제의 자기 창작,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화두를 던지나요? 우리 모두 인생을 즐기는 놀이꾼의 창작력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요? 창작은 창작을 낳습니다. 언제라도 자기 창작에 그냥 돌입하는 것이 진정한 창작입니다. 대한민국 부자 1위에 오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자기 창작을 살펴본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술가의 창작 시선으로 삶의 행복 포인트를 찾아보는 라이프 포인트 손 작가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죠. 끝까지 감상해 주신 여러분, 이 영상 이웃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심을 빕니다.